스무스하게 가볍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합당. 가자. 간다. 가자. 다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 지금 모두가. 아니, 상당히 오늘 많은 분들이 와, 오늘 그래, 시간을 맞아요, 또 맞아요. 내주셨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부응해야죠. 신인규 타이밍이었는데 지금부터 진짜 신인규 타이밍. 예. 아니 원래 뭐 이렇게 뭐 책임을 다 전가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차분하게. 아, 차분하다는 것도 열받으시려나? 합당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2달 내에 매듭을 짓는다. 정청래 당대표의 합당 속도전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에 속도전이 어울리는 말이냐?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도전의 키워드 분석해 주시죠. 근데 저는 속도전이라는 게 그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보다 바르게가 더 중요한 거고 네. 바르게 하면서 빠르게 하면은 100점이죠. 예, 근데 전 두 가지가 이제 양자택일 개념이라면 저는 오히려 더 바르게 하는 게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더 우선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저는 여당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그 같습니다. 안정감은 굉장히 예, 중요하죠. 예. 집권 여당 특히나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7개월에서 이제 8개월 넘어가고 있고 인제 와서 겨우 성과 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내란을 극복하는 정말 무덤 같았던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까지 이제 온 건데 진짜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어요. 대통령 지금 혼자 대통령실에서. 했다라는 평가가 많죠. 근데 예. 이제는 집권 여당 대통령님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회에서 입법에 왜 속도가 안 나느냐 이런 좀 볼멘 소리도 하실 정도로 이 집권 여당이 세력으로 뒷받침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걸 빠르게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난 23일이죠. 정청래 당 대표가 기습적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의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보시면 그날 이후로부터는요, 거의 모든 이슈가 다 사라지고 이 합당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지금 언론에선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코스피 5천 달성이라는 대성과라든지 예. 아니면은 한덕수와 관련된 이진관 재판장의 23년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그 명판결문에 대한 분석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어허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이거는 뭐 아쉬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들 정도로 이건 네. 정말 저는 잘못된 정무적 판단 아니냐. 저 이런 네. 생각을 일단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거 보면요. 맨 처음에 합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 뭐 압도적이라는 워딩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승리를 위해선 합당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정청래 대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봤을 때 몇 %죠? 지금 한 2, 3%고요. 2, 3%. 민주당이 한 40에서 45%니까 네. 15에서 20배 차이가 나죠. 지지율로는. 냉정하게. 45에서 2%? 45에서 2에서 3% 2에서 3%. 나옵니다. 예, 3%라고 조국혁신당. 칩시다. 이게 과연 이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데 있어서 이게 절실한 문제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신규 변호사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많은 분들이 주시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소선거구제랑 중대선거구제가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잠깐만 읊어드리면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에 한 명 기초단체장이랑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 한 명이 되고요.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2명에서 4명 1등만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2등도 당선될 수 있고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해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문제는 이 빠르게 혹은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그 메시지가 어떤 뜻이냐? 아직도 소선거구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체장 선거나 일부 지역의 특정 선거구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서 지금 민주당이 한 40, 조국혁신당이 15, 국힘 45 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 이러면 민주주의이 더 많더라도 국힘이 당선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소선거구, 대선거구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사실 지난 대선을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볼게요. 네. 지난 대선도 대통령 선거도 한 명 뽑으니까 소선거구로 봐야 됩니다. 한 명만 예. 당선이 되는 이제 다수 대표제인데 그때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가 49% 정도,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0%,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한 자릿수, 그리고 권영국 후보 이게 사자 대결을 했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는요. 권영국 후보의 2, 3% 득표율 때문에 합치자, 후보 단일화를 하자, 합당
합당을 하자 이런 얘기 네. 전혀 안 나왔습니다. 정의당에 대해서. 네. 근데 왜 굳이 조국혁신당도 지금 2%가 똑같은 구도고 개혁신당도 지금 후보를 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오히려 집권 여당에 이 선명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조국 DNA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을 그럼 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느냐. 네네. 이게 지금 잘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아니 대선 주자 더 데리고 오면 좋은 거 아니냐. 정청래 대표는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또 하시거든요. 네. 대선 주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민주당 안에 대선 주자가 없습니까? 김민석 총리, 많죠. 강훈식 비서실장 이번에도 광역단체장으로 10명 이상을 배출을 할 건데 네네. 그분들이 다 잠재적 예비 주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대선 주자도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지 네. 이걸 대선 주자를 한 명 더 데리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저 이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님을 지원을 하는 게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통령님은 보수 종말이라고 하는 보수의 확장을 통해서 더 압도적인 승리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선명 야당 내지는 급진 레프트, 급진 좌파 노선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민주당이 중도 보수 확장이라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조국의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냐 이런 식의 노선에 상당한 저는 불일치를 줘서 혼선을 준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뭐 합당이라는 거는 나중에 가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무르익고 국민들이 원할 때는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네.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이거를 1순위로 놓을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네, 많은 네, 네. 분들이 당원 주권이 아니라 당대표 주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 이 부분을 좀 정청래 대표가 지금이라도 전 좀 곱씹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그 합당에 찬성하는 분들의 이제 질문이었고 네. 이번에는 반대하는 분의 이제 논리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것도 혹시 설명하실 내용이 있는지 봐주세요. 자, 합당은 했어도 만약에 늦어도 작년 말에 했어야 됐다. 그리고 이미 12월부터 예비 선거 국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와서 합당론이 정치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냐. 합당을 얘기하는 이유가 선거 전략 아니라 정치적 기싸움 아니냐. 이거 내부 정리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당신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그러니까 있으신가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원들 내지는 옆에 있는 당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위원들도 모르게 결단했거든요. 그리고 제안을 던졌고 뭐 사과는 하지만 그래도 추진한다라는 약간 다소 좀 궁색한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합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변화일 수도 있고 노선의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신중하게 조국 대표랑 논의를 5번 했으면 오히려 당내에서는 논의를 10번을 더 해야지 이게 정상적이지 않냐. 그렇게 해도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방선거라는 거는 선거의 특성상 출마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면은 총선이나 대선보다는 수백 배의 노력을 해도 어려운 건데 맞습니다. 이거를 굳이 시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정강석화처럼 절차도 위반해 가면서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겠다? 그러면 당원주권주의라고 정청래 대표가 늘 주장해왔던 본인의 주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비판도 있고 또 하나는 과거 열린민주당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 열린민주당은 잘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시 여당과 각을 세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 민주당. 네네네네. 합당했거든요. 당시에 열린민주당에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합당을 해도 흡수합당식으로 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조국혁신당은 다르잖아요. 선명 야당 역할을 하면서 정치개혁에서도 3당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정치개혁안을 꾸준히 냈던 당이고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정부 안에 대해서 개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당이고 조세에 있어서도 토지 공개념까지 지금 갖고 오고 있는 아니 저는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그리고 지금도 혁신당의 DNA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DNA를 지킨 상태에서 합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국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국혁신당은 조국 DNA를 지키는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무리하게 대선 주자를 꼬운다라는 식으로 데리고 온다?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대선 주자가 만약에 없으면 네. 제가 널리 양해해서 그래 뭐 노선에 충돌이 있더라도 대권 주자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 안에는 대권 주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뭐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선명 야당의 역할을 가던 세력을 당내까지 끌어들여서 집권 여당으로 네. 융복합시킬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문제도 남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참 궁색한 것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개입을 하기가 참 궁색해요. 네. 당무 개입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럼요. 야당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집권 여당이 오히려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달려버리면 오히려 저는 정부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리를 부러뜨리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왜 그렇게 무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제 그러니까요. 추론은 조국 대표가 대권 가도를 가고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거 아니냐. 그 뒤에서는 김어준 씨라고 하는 그 대형 유튜브가 나름의 어떤 논리 배경이나 오늘도 그 여론조사 기관 꽂혀서 여론조사도 돌려가지고 이제 압도적이다라는 발표를 하던데. 아 그래요? 그 합당 문제에 대해서요? 뭐 발표도 했더라고요. 꽂혀서 오늘 예, 뭐 했나요? 압도적이다는 식의 여론 조성을 하던데 뭐 그 여론을 제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그럼요. 뭔가 이렇게 김어준 씨의 그 영향력 내지는 총리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빼달라고 해도 그냥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약간의 조국 정청래 이분들과의 어떤 나름의 시너지를 좀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민들과 당원들은 굉장히 우려의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김어준 총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뭐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당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주장을 한 것이다라고 뭐 옹호라고 해야 될까요?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였었고 논리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보시면 정청래 사익 없다라고 옹호를 했다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네요. 친척마저 둘로 쪼갠 합당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슨 얘기만 하면 이게 뭐 갈라치기로 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 내에서도 친청 있고 친명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갈라치기 하냐고 우리는 그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친 갈라치기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가지고 아니 현상만 얘기하는 것도 갈라치기인가? 라는 좀 의문을 들면서 일단은 입이 약간 좀 막혀지더라고요. 답을 드리면요. 일단 갈라치기라는 용어는 전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용어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 이견을 얘기하는데 갈라쳤다. 그럼 이제 신인규가 갈라친다라는 전제에서는 신인규가 갈라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살이 6kg가 빠졌기 때문에 아주 비실비실거리는 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칠 능력이 없다. 의도도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제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앞장서서 정성호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거 갈라치기로 제가 만약에 비판을 하면 그분들은 그걸 갈라치기로 인정하실까요? 그러게요 또. 전 안 한다고 그 봅니다. 말씀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아니 뭐 그러네요. 정부가 잘못했잖아. 박은정 의원 법무부 장관 시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들이 하는 거는 정당하고 비판을 받으면 갈라치기고 너 나쁘다 이런 식으로 메신저 타격을 하는 방식은 오히려 저는 공론회장을 더 경직시키고 더 오염시키는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조국 대표의 정치적 노선이 꼬였어요. 그게 뭐냐면 사면했을 때도 대통령 지지율 10%가 날아갔습니다. 그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또 겨우 복구를 해놨는데 복구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김어준 씨가 조국 대표 사면 나오자마자 바로 자기 방송에 불러가지고 대권을 물어봐요. 근데 대통령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을 시점에서 대권을 운운한다는 게 저는 얼마나 이게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선출한 1,800만 명의 국민에게 얼마나 이거는 결례되는 일이냐. 그 지적을 전 일단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조국 대표가 선명 야당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 던진 이슈가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좌안투수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도 보수를 더 흡수해가지고 국민의힘을 더 쪼그라뜨려야 아까 소선거구제하에서 더 많은 의석과 더 많은 단체 장수를 확보할 거 아니에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그 중도 보수라는 아예 키워드를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렇죠. 예, 인사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이 그 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도 보수를 확장해야 국민의힘을 밀어낼 수가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조국 대표는 죄송하지만 부산에 출마하겠다. TK로 가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오히려 황운하 의원도 세종시장 얘기하고 있고 조국 대표도 아마도 호남에 관한 지분 싸움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은 호남에 대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겠으나 이게 국민의힘 제로라고 하는 보수를 오히려 더 확장하는 이 면에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대표가 본인의 말과 행동을 좀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이밍도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저는 이거 많은 분들이 아니야. 그거는 코스피 5천이랑은 각자 볼 수 있어. 우리 국민들 그 정도가 돼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감정이라는 게 켜켜켜켜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당원분들 중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너무 분노가 지금 찬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다른 식으로 또 멸칭을 붙여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든 혹은 반대를 하든 이 안에서 의견이 막 다양하게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방금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갈라치기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걸로는 우리가 전혀 공론의 장에서 어떤 도출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에 저는 100% 동의를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도 아침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조국혁신당에서 합당 제안한 민주당 니네가 제안했잖아. 그러면 그에 걸맞은 비전과 예우를 우리에게 보여라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주도권이 저기에 가게 하냐고요.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원들 안에서 굉장히 지금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노의 에너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라는 것이 이성으로 움직일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여러 차례 사례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왜 계속 여기다가 불을 붙이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분노를 했건 뭐 격렬하게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간에 저는 만약에 어떠한 선거 이번 지방선거만 끝나면 세상 끝납니까? 선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칭으로 부르는 거는 저는 이거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멸칭 뭐 있어요? 난 언급도 하기 싫어요.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당원들 안에서 서로를 부르거나 이게 인격을 건드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인격을 메신저 건드는 공격이라고 거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곳이든 간에 멸칭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냥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합치게 되더라도 그건 합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는 선거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우리 세상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든 그것을 마구마구 멸칭적으로 폭발을 시키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요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합당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흡수 합당. 그게 이제 과거의 열린민주당 사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권 주자가 없고 또 민주당과의 야당 각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가능한 거고 그분들도 이질감을 안 느꼈던 건데 왜냐하면 흡수 당하는 분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도 흡수합병보다는 당대당 통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럼 당대당 통합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당명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에서 당대표도 심지어 공동대표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분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지지율 차이가 20배가 나요. 의석 차이도 10배 이상 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이에요. 그리고 노선도 달라. 조국당의 조국 DNA를 갖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분을 거기다가 또 준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그럼 우리 지분 다 포기할게요. 몸만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을 해산하고 입당을 하면 되죠.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예, 지금 그러니까요. 흡수합병보다는 당대당 통합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이거를 책임지시려고 이 일을 벌리셨을까라는 과연 이걸 지금 예상하고 한 걸까? 전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저는 좀 얕은 네, 뭐 불만일 수도 있겠는데 당명 얘기가 나오는데 좀 저는 화가 확 나더라고요. 당대당 합당이면 원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당을 당명을 바꿀 수 바꾸죠. 예. 사실 근데 다수의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거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데 자산이죠. 두 번이나. 자산이에요. 두 번이나. 난 근데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명을 바꿔야 되는 어떤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는 좀 화딱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당명 안 바꾸잖아요? 그럼 지분을 더 줘야 됩니다. 30% 줄 거를 50% 줘야 됩니다. 왜? 당명을 안 바꾸고 우리 걸 자산을 지키자라고 하면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 상대가 있잖아요. 그럼 상대는 지분 30%에서 40% 이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 야합이죠, 처음에 야합. 정청래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왜? 그러니까 이해가 안 왜 되는 먼저 거지. 제안을 했지? 아쉬운 쪽이 분명히 먼저 굽히고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게 약간 너무 뉘앙스에서 의아해요. 우리 민주당이 아쉬운 것처럼 이야기를 아니,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니까 절대적인 무엇을 승리를 위해서?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무슨 말? 그 지금 의아하잖아요. 그러면 대표는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셔야지 이걸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면 뭔가가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니?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설명해봐. 라고 요구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때여야 되는지, 타이밍은 왜 그때였는지, 그리고 왜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당명 얘기 나오던데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모든 것은 경선이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그 원칙 지켜질 수 있는지 등등등등 설명해 내야 됩니다.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그게 정치지. 그냥 맞고 가면 그게 왜 민주당입니까? 뭘 더불어요? 더불어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안 더불어서 지금 아니, 민주는 하고 어디 있는 갔어요?
벌써 민주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사실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과를 했으면은 이걸 멈춰야 되잖아요. 사과하고 그다음에 근데 사과는 그런데 했으니까 그냥 이어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아니 사과했으면 반성하고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사과했으니까 때웠잖아. 그냥 갈 거야. 이거는 전 너무 좀 조금은 폭력적이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약에 시장을 출마하는 우리 기 선생님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민주당입니다. 그 원래는 민주당 경선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룰이라든지 빨리 예. 경선돼서 내가 본 후보가 되면 선거를 어떻게 뛸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2달간 이제 후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올스톱 되는 겁니다. 왜? 당명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슬로건도 어떻게 짜며 지금 중앙당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나중에 당에서 중앙에서 야 거기는 공천 조국혁 신당이니까 여기 빠져. 그러면 완전히 또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이제 무소속으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는 이거를 진짜. 후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생각해요. 그럼 국민들은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출마자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중앙당에서 아유 됐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국민 주권, 집단 지성보다는 내 판단이 옳아. 이건 당을 위한 결단이야. 저는 이렇게 가는 거는 민주주의와 역행하고 특히나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랑은 칼라가 더 안 맞는다. 전 그 부분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